경제적 자유는 저는 매달의 현금 흐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 개념이랑 좀 많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현재 자산이 10억이다, 뭐 20억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자산이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그거를 팔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 생각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평균 집값이 10억입니다. 중위 가격이죠. 예,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억이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0억을 깔고 앉아있는 상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집을 팔기 전에는 거기서는 어떠한 현금 흐름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관리비가 나가죠. 그게 그 사람들의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내가 10억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자는 매달 현금 흐름이 내가 일하지 않고 나올 때 부자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금액이 얼마이냐?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10억짜리 샀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월세를 놓으면 그때는 자산이 되겠죠. 왜냐면 매달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10억짜리 집을 임대를 놓고 그 월세를 받은 상태에서 내가 다른 어떤 작은 집을 하나 얻은 다음에 거기서 그 월세로 생활한다면 경제적 자유의 개념인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박은규님,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집이 있으면 대출로 뭐라도 할 수 있다고 롯데리아 차린다거나 이게 되는 순간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그 집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 때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재 집을 갖고 있을 상태가 아니고요. 서울에 집을 팔고 지방에 뭐 3억짜리 4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판 돈으로 나머지 뭔가를 했을 때 그때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는 거죠. 서울 집 파는 건 바보 같은 짓인지 바보 같은 짓이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서울 집값이 무한대로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 집값이 마치 코인판에 버블 붕괴처럼 하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있죠.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은 100채 1000채씩 갖고 있죠. 근데 집을 살만한 사람들이 줄어들면 수요도 줄겠죠. 그러면 이 어느 순간 이제 붕괴하는 메커니즘이 발생될 거고요. 서울의 집이 무한정 지금처럼 계속 오르는 건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산으로 현금 흐름 만들고 있는 건데 제 얘기를 뭔가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억이든 20억이든 그거를 본인이 가서 거주를 하게 되면 물론 시세 차익이 올라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 것도 있지만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그게 본인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현금 흐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좀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경제적 자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게 경제적 자유잖아요. 근데 서울에 10억짜리 20억짜리를 깔고 있고 매일 아침에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 그 상황은 아직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이룰 가능성은 많습니다. 본인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오면 즉시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그런 선택을 안 하고 거기에 집을 깔고 앉아 있으면 그 상태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중산층인지 아닌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원룸 월세 900을 받든 1000을 받든 9천만 원을 받든 본인이 만족해서 부자라고 느끼면 부자인 거고요. 본인이 중산층이 아니라 상층이라고 생각하면 상층인 거고요. 나는 맨날 부자들만 만나는데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네. 그럼 그때는 마음의 가난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그 평균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중산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드릴 수가 없네요. 예, 생각이 다르겠죠. 뭐 스타벅스 커피님처럼 1인 가구 증가로 오히려 가구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집값의 수요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언젠가 우리가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이 붕괴돼서 부동산을 고점에 잡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예, 이 생각은 제가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월세 놓고 그냥 원룸에 살면 경제적 자유인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 내려와서 작은 아파트를 산 다음에 이런 생각, 근데 서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서울에 아파트 갖고 있는 게 본인들의 어떤 그런
자부심 같은 걸 갖고 있죠, 서울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이제 서울의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게 옳은 선택이었고요. 제가 서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집만 깔고 있어서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